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영입니다.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분이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이 발전하면 대구도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오늘 대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3월입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규정이 신설이 됐고 최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도 관련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사실 제가 이제 2010년도부터 제가 대구 시의원 할 때부터 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네. 지방자치법이 이제 계류는 돼 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10년 만에 이제 통과가 된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지난 7월 31일이죠. 대구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정식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네. 9월 22일부터 이제 대구 지역 산하 공기업 11개가 이제 기관장 선임 시에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2017년에 제가 대구시청에 정무특보로 있을 때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함께 대구시의회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청문회 대구는 5개 공공기관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한 12차례 실시를 했는데 네.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조례도 통과를 네. 대구시의회 조례도 통과했고 그러면은 이제 11개 기관 대구의 엑스코, 대구의료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등 11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네. 하도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는 근데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예, 대구시장이 대구시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요청 안 하면 또 그만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보는데 지방의회가 하도록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그거는 또한 뭐 과반이나 3분의 2가 반대하면 임명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하고 달라가지고 면책 특권이 없어요. 청문회 같은데 막 국회 같은 데는 막 의혹을 제기 막 하잖아요. 면책 특권이 있어요. 지방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어가지고 혹시 비판 잘못하다가 네. 소송 당할까 싶어가지고 아주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 지방의회 내 면책특권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추가로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한 12차례를 실치를 해보면 지방의회 우리 시의원님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뭐 시의원님들께 요청을 청문회 해달라고 네네.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사실 뭐 좀 강한 타격감은 좀 못 갖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운영의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지방의원들도 일정 정도 뭐 개인 사생활 이런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면책 특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지나가 보니까 권 시장이 잘했는 게 좀 있어요. 현 시장보다. 그게 다 우리 정혜영 경제부시장님께서 잘 해주신 덕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보고요. 일단 이제 인사 검증 자체가 좀 촘촘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고요. 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서 오염수 방류 대책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방류 시기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후속 대책이 충분히 돼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네. 뭐 방사능 물질 기준치 초과 시에 즉각 방류 중단 요청하겠다. 즉각적으로. 예. 네. 그리고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요청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오염수 방류 점검을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내에 이미
그 IAEA가 이제 상설 사무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협의해서 이제 참여하는 방법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 있고요. 또 최근에는 부산에 이제 업한장에서 즉각적인 이제 24시간 이내에 바로 네. 수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그 이제 그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래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서도 어민들이 어제 이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안전성이나 뭐 과학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안정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들도 불안하니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계속 내놔라. 그러니까 어민들이 좀 불안해한다. 네. 또 이 어업권이 좀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으니 그건 우리도 지금 계속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대신 이제 이걸 괴담화 시켜가지고 하면 네. 할수록 아무런 방류도 안 됐는데 이미 뭐 우리 횟집에 손님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겠죠. 이런 방금 하신 말씀을 보면 네. 물을 엎질러 놓고 또는 물을 엎지는 걸 방조해 놓고 이제서 물을 그 다시 그릇에 담겠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지금 예전에 그 국민의힘 주요 인물들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 주호영 예전 국힘 대표 권한대행을 했어요. 그때 일본 따위가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랬고 또 김기현 대표도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여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줘놓고 이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부시장님한테. 지금은 괜찮아졌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또 문재인 안전하다고 정권 안전하다고 하셨거든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자고 그런 우리 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과학적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IAEA가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준비할 시간이 한 10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게 계속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니 아마 야당 입장에서 그런 뭐 중진 의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당 다니셔야 제 탓이요 이 말이 옵니다. 왜 아직까지도 남 탓만 하시는지 모르겠고 국힘에서는 계속 무슨 사법 리스크 듣기 위해서 후쿠시마 처리 오염수로 덮는다는 궤변이고 뭐 우리 괴담 방금도 우리 부시장 괴담으로 몰고 있다 이러잖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또 이게 또 제대로 계속 돌잖아요. 야. 이게 참 저도 안타까워요. 이게 과연 이게 이제 방류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본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는데 저기서는 아니라고 불을 떼고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옛날에 우리 왜 대구에 위천공단 할 때 뭐 반대해가지고 결국 우리 위천공단 못했잖아요. 그리고 대구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지금 낙동강 취수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말 관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취수원은 나는 저 원래 그 권영진 시장 그때 결정했는 거 찬성한다니까요. 일단 국민 여론을 좀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 동해안 어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론이 사실 좀 부정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좀 걱정도 많고.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 뭐 반대나 우려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국내 정치적으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름철은 사실 횟집 매출이 좀 떨어집니다. 한여름철에는 아니 저게 또 저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지난번에 알프스 나오고 지난번에 토론했잖아요. 6월 달에. 이야기할 때는 정말 멀쩡하신데 이상하게 이 문제만 나오면은 정말 속으로도 저걸 찬성하시면서 저 말을 할까 나는 이런 의문마저 들어요. 의원님. 아니 이게 괴담화되는 순간에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다. 정략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고. 괴담입니까?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본이 건강 염려증이라고 저는. 처리 오염수를 방류한다 하니까 이거를 막자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로? 어떻게 그 가만히 있어요. 어제도 한미일 회담 가서 아무 말도 안 하대요. 대통령께서는 일본 대통령 저 총리 그 동조하시는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좀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예. 그런 의견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한미일 공조 관계에서 지금 거기 가서 그 문제를 뭐 의사 내용이 아닌데 그걸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의사 내용 아니면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되는데 그거 안 꺼냅니까 회의 주제로? 북한 핵기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바로 네, 이어서 8월 임시국회 얘기도 좀 해보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임시국회 지금 8월 종료 네네. 시점이 중요한데 여야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뭐 네. 불체포 특권 민주당이 이제 포기를 하시겠다고 뭐 혁신이 혁신을 거의 첫 번째였죠. 첫 번째고 마지막으로만 하신 것 같아요. 뭐 혁신이. 근데 그 혁신안을 뭐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국민들이 봤을 때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 이게 왜 논란이 될까? 뭐 체포동의안 네. 그냥 뭐 잘 수용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출두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포기하면 된다. 포기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회기 내에 이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국회의원을 이제 회기 중에는 이제 구인을 못 하니까 이제 체포동의안을 좀 내겠습니다라고 네. 했을 때 지난번 사례처럼 아슬아슬했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가.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어떤 내분 네. 또 뭐 내홍들이 뭐 극대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게 국민의 힘을 탓하기보다는 내부가 무서워서 이렇게 끌고 나오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키겠다고 하니까 국회가 열리기 전에 영장을 좀 쳐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무슨 뭐 또 한동훈 장관은 그 좀 이 경망스럽게 또 대가다 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수십 명의 검사가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 2년간 수사를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대장동 그렇게 떠들더만 갑자기 쑥 들어가고 이제는 뜬금없이 백현동이라고 떡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혐의를 못 밝히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검찰이 몇몇 정치 검사가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검찰을 욕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저는 분명히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국힘으로 갔지만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새벽은 언젠가는 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할런지 모르겠어요. 검찰을 가지고 정치인 수사한 거는 뭐 사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뭐 임기 끝나고 퇴임하신 지 5년이 지난 전임 대통령까지도 결국 끌어내 가지고 구속을 시켜 가지고 징역살이를 하시게 하고 전임 대통령 뭐 바로 뭐 전전 두 대통령을 구속시켜 가지고 이 하신 정권에서 당 대표를 수사를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전임 대통령이 뭐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 이런 이야기는 전임 대통령 다 감방에 가신 분은 다 국힘 소속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민주당 대통령께서는 그런 분 없잖아요. 민주당 대통령께서 끌어내리시려고 그렇게 끌어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찰을 욕하시기 전에 이미 검찰로 한번 이용해 하신 분들께서 우리나라 고민을 하셔야 검사들이 되지 않나. 대단히 유능하다고 저는 제 친구 그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듣고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벌써 수십 명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뭐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많은 검사 출신 우리 민주당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 제 친구 검사도 야 혐의가 없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뒤졌는데. 아니죠. 그 사이에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뭐 압박 때문에 뭐 돌아가셨는데 뭐 정확한 건 저도 모르지만 압박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사진 보시면 그게 저 의원님도 그 담당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 허가 나가게 있습니까 그게 산비탈에다가
거의 8층 9층 높이까지 옹벽 쳐가지고 혐의 보는 혐의를 하고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는 우리가 얘기죠. 혐의를 이야기하면 괴담이라 하고 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체포영장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청문회는 끝이 났는데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보셨나요? 뭐 먼저 한번 강조해 주시죠. 청문 보고서가 불발되든 채택이 안 말든 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임명한다고 대한민국 국민 100%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임명되더라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기록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정도 되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들이 이렇게 했는 것 때문에 일반 공무원 또 부당한 지시 이런 걸 할 때는 다 자료로 증거로 확보해 놓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론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몇몇은 동조해 주지만 그래서 본인들 말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현재 후보께서는 일부 특정 과격하신 분 눈높이 좀 눈높이 거기 맞추지 말고 일반 대중적인 국민 눈높이 맞춰가지고 정치 좀 하시라 이렇게 대구에서 말합니다. 서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이 방송이 이런 이제 뭐 언론 장악이다 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2017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영방송이 무너졌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시면서 언론 노조가 나가서 이제 우리가 다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뭐 당시 이제 MBC 김장겸 사장 뭐 KBS 고대영 사장 이렇게 다 뭐 밀려나고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언론사 간에 내부의 인원들 구성원들끼리도 굉장히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파 언론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방송을 좀 더 공정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우파 언론으로 가자. 만들겠다고. 그리고 의혹 제기했다고 YTN 기자를 형사 고소하고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그보다 더 위에 있어요. 방통위원장이라서. 그리고 본인 파워는 언론 중재위에 제소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지족하시라. 족함을 아시라. 이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이자 불발이 됐지만 강 의원님 얘기처럼 방통위원장 임명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후에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K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